저희가 이런 야간뇨를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자율신경 이상에 대해 가지고 치료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절로 네. 좋아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이제 가시는 분들은 난 소변 때문에 깼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문제들은 네. 이게 더 많다라는 네. 걸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실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네. 문제를 앓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우리가 건강하다 그러면 딱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싸고. 네. 맞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인데 네. 이게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네. 수면입니다. 이 3분의 1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원인들이 있겠죠. 네. 일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요. 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수면 시간이 짧아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불면증을 만들어내는 야간뇨, 네. 그렇죠. 잠을 잘 못 들게 하는 야간뇨에 네.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뇨, 그 뭐 밤에 소변을 본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저희도 보면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깼어요. 네. 이런 분들 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니까 병원만 찾아다니는데 결국 가서는 소변 덜 보게 하는 약들 이런 거 먹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뻔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물을 줄이세요. 우리는 그렇죠. 물을 먹으라고 하지만 물을 줄이세요. 밤에 드시지 마세요. 네, 커피 드시지 마세요. 뭐 등등 이런 뻔한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지치신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꼭 들어보시면 아, 내가 왜 밤에 깨는지, 왜 밤에 내가 소변이 마려운지, 실제로 마려운 건지, 실제로 방광의 문제인 것을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불면증 유병률이 네.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단받았던 사람이고요. 네. 다른 문제로 진료를 보러 갔다가 잘 주무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 잘 자요. 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꼭 물어봐야 되는 게 아, 맞아요. 중간에 깹니까? 네, 네. 이걸 꼭 물어봐야지. 네, 됩니다. 네.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은 중간에 깨요. 네. 그러면 야간뇨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부터 네.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소변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은 콩팥이나 아니면 방광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까? 네. 이걸 이제 한번 꼭 고민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네. 제대로 다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셨다가 또 조금만 더 차면 네. 또 소변을 보러 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방광과 전립선 뭐 이런 데 부위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전혀 다른 원인으로 네. 콩팥이나 방광 이외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요걸 약간 좀 구별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원래는 우리도 보면 애들 봐보세요. 애들 한 번 잠들었다가는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자고 10시간, 12시간씩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정상을 기준으로 우리가 밤 시간이 되면 특히 자는 시간이 되면 이뇨, 소변을 보는 것을 막아주는 호르몬들이 나와서 소변을 보지 않고도 쭉 잘 수 있게 해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깨는 거고 그 깨는 이유가 소변 때문일 수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걸 나눌 때 실제로 방광과 관련된 문제냐 아니면 방광 이외의 문제냐 이걸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방광 이외의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게 훨씬 많죠. 네, 근데 네. 또 따지고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게 네.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네.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뭐 얘기만 하면 자율신경, 척추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율신경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일단은 방광하고 이야기를 이제 방광. 해볼게요. 방광 자체의 문제는 과민성 방광이 있습니다. 네. 예민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방광은 오줌통의 역할을 하죠. 실제 그렇죠. 오줌통은 기본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줌통이라는 거는 통이 충분하게 넓혀가지고 보관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관의 용량이 넘으면 아 소변을 봐야지 이렇게 느끼는 게 이제 네. 우리가 요일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근데 방광이 예민해지면
조금만 부풀어도 요의를 느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소변을 보지 않아도 될 때인데 내가 소변 요의를 느끼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수면의 시간 그리고 수면의 자세들이 방광을 더욱 예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방광이라는 것 자체도, 자, 용적이 늘어나려면 뭐가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되냐? 근육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장님, 지금 방광을 조금 더 넓혀 보실래요? 됩니까? 안 되죠. 무슨 말이냐? 근육이 하는 일임에도 그 근육을 내가 스스로 조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고 있냐? 바로 자율신경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예민해지게 만드는 환경이 되면 방광 자체가 예민해지면서 쉽게 요의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럼 방광 근육에 작용하는 자율신경은 어느 부분과 관련이 되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자, 제가 옆으로 보여드리면 이 팔꿈치 정도의 레벨이 네. 등과 허리로 넘어가는 이 레벨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 레벨, 특히 흉추 한 10번, 11번부터 요추, 그러니까 허리뼈 2번, 그 흉요추부에서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골반, 네. 골반 사이에서 나와서 예를 들면 평상시에 골반 밸런스가 안 좋으신 분들, 네. 그리고 등 허리에 계속 압박이 돼 있던 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등 허리가 연결되는 그 부위는 오래 앉아 있을 때 항상 압박을 많이 받는 부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허리를 과도하게 숙일 때 이제 영향을 받는 부위고, 꼬리뼈는 골반이 틀어져 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방광이 과민해질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미 낮에 쌓여 있었던 과민도 거기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자,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저는 왜 이렇게 붓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잘 하시는 붓죠. 분들이 있죠. 네. 부으면은 일단은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이 정체되는 건데 우주에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구에 살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지구는 중력이 당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체액들이 아래쪽으로 정체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 자체에 자율신경계 문제가 있으면 더욱더 정체되기가 쉬운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눕게 되면은 그 체액들이 다시 재분포가 되거든요. 네, 이게 서 있을 때는 밑에 쏠려 있지만 네. 누우면 쭉 다 골고루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 네. 그렇게 네. 되면서 갑자기 수분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네. 그런 것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도 자다가도 소변을 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종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는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야 되죠. 실제로는 우리가 아무리 뭐 달리기를 하고 걷거나 계속 서서 근무함에도 실제로 아래쪽에서의 혈액순환, 특히 우리 정맥과 림프의 기능에 의해서 위쪽으로 다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기능, 림프, 정맥의 기능이 떨어지면 부종이 되는 거고 그 부종이 누우면서 재분포가 되면서 요의를 느끼는 거거든요. 중간에 자꾸 깬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얼굴도 잘 부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손발이 잘 붓고 이럴 수가 네, 있겠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내드린 사항은 주무시기 전에 뭐 다리를 좀 높이고 계세요. 네. 그래야지 이제 아래쪽으로 이미 쏠려 있던 것이 재분포를 먼저 시킨 다음에 소변을 보고 주무실 수 있거든요. 특히 많이 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박 스타킹 이런 것도 조금 네. 도움이 될 네.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압박 스타킹 보니까 정말 세게 쪄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낮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밤에 그 혈액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자율신경이 더 힘들어지고 그럴 수도 수분 있죠. 재분포가 더 이상하게 될 가능성도 또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근본 원인에는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이 있고 이런 근육과 정맥, 림파선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방광에 좀 관련되는 거는 네. 과민성 방광이 네. 이제 관련돼 있고, 부종은 방광과 별로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네. 또 다른 원인들은 어떻게 뭐가 있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50대 한 이상 되시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 코골이입니다. 코골이가 저녁에 소변을 보게 만든다. 혹시 이해가 되세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그 코골이 영상도 찍었지만 이런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이렇게 빼놔야지 따로 이야기할 거리가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코골이가 있다 그 말은 자고 일어나면 피곤하죠? 수면 무호흡증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죠. 예, 네. 우리가 그때 호흡을 못 하는 거거든요. 호흡을 못 하게 되면 우리 세포에서는 나는 산소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를 뭘로? 혈관으로 혈액으로 땡기려고 막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장에 이제 부담이 많이 가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코골이 있으면 대부분 고혈압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심장이 땡기려고 하는 그 과부하를 느끼면
특별한 호르몬을 만들어낸다고 최근에 밝혀졌거든요. 아, 그게 이름이 AMP라고 해서 네. ATR 나트리 유레틱 펩타이드. 우리 몸에서 나트륨하고 소변으로 통해서 물을 배출을 시키려고 스스로 보호를 한다는 거죠. 아, 심장에서도 소변을 보도록 또 만들어낸다. 네네. 그러니까 보통 소변은 그러면 콩팥만 이렇게 관여가 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다음에 뇌하수체가 관여가 된다 이렇게 네. 생각했었는데 심장도 한 일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소변 때문에 약을 먹을 게 아니라 코골이를 고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원장님이 더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척추의 디스크, 척추 협착 이런 것도 야간류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척추 협착이 네. 이제 이게 관이 좁아져,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이제 좁아져서 네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관이 어떤 자세에서는 조금 넓어질 수가 있고요. 아. 어떤 자세는 더 좁아질 수가 네네.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조금 더 숙이면요. 네네. 아까 이제 이게 등 허리가 관련되는 부위, 네네. 그다음에 꼬리뼈 부위가 이제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허리를 살짝 이렇게 숙이게 되면 척추 협착이 있는 분들의 통증이 줄어들어요. 그 이야기는 척추관이 조금 늘어난다, 아. 이렇게 좀 넓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낮에는 그게 되거든요. 근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누워야 되죠. 이 바로 누우면 어떻게 네. 됩니까? 뒤로 젖혀져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낮에는 이렇게 숙일 수 있는데 네. 뒤로 젖혀지면서 관이 좁아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옆으로 돌아 누워야지 돼요. 네. 돌아 누워서 또 어정쩡하게 새우잠처럼 자야 되는데 그것도 자세가 또 불편해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또 깨게 되고 네. 바로 누우면 허리가 아파서 또 깨게 되고 네. 이게 또 방광을 자극하고 또 소변을 봐야 되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그렇죠.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소변을 보는 거는 오로지 오줌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이 관여가 되어 네.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대체? 자, 대부분 이제 소변하고 관련된 약들을 뭐 비뇨기과라든지 내과에서 드시겠지만 이 근본 원인을 잡지 않고는 결국 약이 바뀌거나 약의 용량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그 방해한 요소가 평상시의 자세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 자세를 좋게 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게 이제 NTR 프롤로 즉 인대 강화들을 통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면 실제로 저녁에 잠을 대부분 잘 주무세요. 그런 분들 뭐 사례는 너무 많죠. 네. 저희가 이런 야간뇨를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자율신경 이상에 대해 가지고 치료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절로 네. 좋아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소변 때문에 잠을 깨서 화장실에 이제 가시는 분들은 난 소변 때문에 깼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문제들은 네. 이게 더 많다라는 네. 걸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변 때문에 깼는데 이럴 때 혹시 화장실을 가도 소변은 나오실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소변량이 적다면 이거는 방광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 아, 거기에는 여러분의 부종, 혹시 코골이가 있는지, 척추 질환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 부분을 잘 치료해 주시면 여러분은 푹 자고 소변도 안 보고 그리고 건강과 활력 있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너무 이게 다른 데서 들어보지 네. 못하는 정말 주옥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이제 좀 쫙 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러분들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수면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게 좀 새겨 들으시고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